안녕하십니까. 전철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입니다. 지금도 창밖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요. 정말 장마철답습니다. 어제 오늘 요 며칠 계속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데요. 오늘도 조금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. 차량 영상을 찍기에는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니어가지고 영상은 찍지 못하는데, 사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전화들이 오면요, 제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컨텐츠에 대해서 이야기를, 물론 잘 아시는 이야기고 또 다른 딜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겠습니다만,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사실 사전에 약속이 있어서 이제 그 전에 충분히 시운전하고 사전에 약속이 있었던 분들은 오늘 만나가지고 출고를 했습니다.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, 오늘 비가 오니까 나 오늘 쉰다, 그래서 나 오늘 좀 방문하고 싶은데 몇 시쯤 가면 되냐,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 그런 그 전화가 오면 제가 매번 거절을 합니다. 비가 오면 차를 보는 게 아니라고.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죠. 나 김 사장 믿고 그냥 할 테니까 몇 시에 가면 돼. 네, 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. 그게 잘 아는 사람이건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자가 되셨건 또는 블로그 구독자가 되셨건 간에, 저는 지금까지 비 오는 날 차를 거래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거절하고 거절하는 일을 여러 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, 그 거절하는 방식도 저에게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긴 하지만, 이제 오늘은 왜 비가 오는 날, 왜 비 오는 날, 비가 부슬부슬 와서 그냥 우산 정도 쓰고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그 폭우가 아니고 그냥 부슬부슬 오는 여우비처럼 이렇게 오는 날 정도는 간단하게 그냥 우산 정도 쓰고 봐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날도, 차는 절대 중고차로 알아보시는 분은 절대 차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. 그건 네버입니다. 네버. 왜냐하면 일단 한 가지는, 첫 번째는 외관을 보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외관을 보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,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외관을 왜곡되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말해볼까요? 일단 도색 상태를 명확하게 보실 수가 없습니다. 도색 상태를 명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게, 보통 하얀 차들 중에 자동 세차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들 보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칠이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바래진 차들 있잖아요. 그런 차들, 또 빨간 차들, 이런 차들 비가 탁 내려가고 물이 쫙 앉죠. 그러면 그렇게 하얗게 턴 자리가 안 보입니다. 네. 또 잔기스도 안 보이고요. 심지어 그 라이트 누렇게 된 것도 비가 와가지고 빗물을 딱 타면은 라이트도 깨끗하게 보입니다. 왜곡되게 하는 게 그 빗물입니다.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도색용으로는 클리어 코트라고 하는데, 투명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본 색을 올리고 그 위에 투명이라는 걸 올려야 이제 나중에 보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광이 나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물이 그 클리어 코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외관이 굉장히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. 특히 혹시 가로등 밑에서요, 내 차를 봤는데 똑같은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한번 접촉사고 나가지고 내가 요 가운데 문짝을 도색만 했는데 똑같은 줄 알았더니 가로등 불빛 때 보니까 색깔이 좀 틀리네.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분명히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.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요. 네,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 영상에서라도 차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가 진 후에, 해가 다 넘어가고 찍죠.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은 합니다. 그렇게 명도 차이가 별로 안 난다, 또는 일관성이 있다, 이런 표현들 쓰는데, 햇볕이 쫙 내려
치는 그 가운데 보면요, 특히 은색, 검정색, 흰색, 뭐 모든 색깔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 명도 차이를 보입니다. 자동차가 처음은 전장 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정전기 도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칠을 하는 게 아닌데, 나중에 사람이 흑기질을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입자도 다르고 같은 페인트 코드를 가지고 썼어도, 같은 염료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뿌리는 방식, 또 뿌리는 사람들의 기법, 뭐 눌러 뿌리냐, 흩어 뿌리냐, 뭐 여러 번 누르냐,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렌지 필이 있다, 뭐 이런 뭐 다양한 표현들 그 업자들 사용하는데, 그런 것들로 인한 명도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. 물론 중고차니까 또 가져와서 저희가 도색도 하고, 도색이 완벽하게 세차 때 칠한 도색하고 맞을 수는 없죠. 맞을 수는 없는데, 그래도 너무 지나친 차이가 나면 그거는 조금 고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. 근데 물을 딱 맞았다 하면은 모든 차가 다 깨끗해 보입니다. 그런 적 없으신가요? 비 오는 날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차를 딱 쳐다봤는데, 아, 어저께까지 그렇게 심란했던 내 차가 오늘은 블링블링해 보여요. 예. 그래서 중고차는, 예, 비 오는 날 보러 가면 다 새 차처럼 보이는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러 가시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.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, 하체 상태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이제 하체 상태는 물론 뭐 요즘은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행을 하고, 저도 성능점검 기록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기도 하고, 어디 오일 누유가 있는데 이건 수리하겠다, 뭐 누유가 있지만 이건 수리하지 않겠다, 요거는 수리할 것 같으면 돈 더 보태서 더 좋은 차 사라,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성능 기록부를 발행을 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, 그래도 또 내 눈으로 보고 싶잖아요. 내 눈으로 보고 싶은데, 이제 일단 하체가 물에 젖어 버리면 어디서 오일이 새는지, 또 어디가 지금 부식이 많은지, 또 어느 부분이 좀 취약한지, 이런 걸 들여다보기도 어렵지만 또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. 리프트를 들어서 차를 떠봐도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얼른 빨리 벗어나야지 싶기도 하고,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싶어도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하체 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비 오는 날 하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거는 눈으로 보이는, 육안으로 보이는 거 말고, 원래 하체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. 그렇죠? 차가 두둥두둥 거리는지, 찌걱찌걱 거리는지, 삐걱삐걱 거리는지, 네,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. 자동차는 매우 많은 관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근데 이 관절들이 전부 다 부싱과 링크들, 고무류들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계속 반복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, 또 반복적인 어떤 주행 환경을 가지게 되면 특별한 곳들의 부싱은 교환도 해줘야 되고, 링크류도 바꿔줘야 되고, 그래야 될 때가 있죠. 어떤 차는 잘 관리를 해서 하체 소리가 전혀 안 나는 차도 있고요. 단단하게 세차 때처럼 그렇게 바운스가 좋은 차가 있는가 하면, 어떤 차는 달려보면 두둥두둥, 뒤에서 찌걱찌걱, 뭐 푹푹, 뭐 이런 소리도 나고, 뭐 다양한 소리들이 날 수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는 물론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다 투자해 가지고 고칠 수는 없어요. 뭐 가격이 좀 저렴한 차는 그 정도는 인정하고 타고, 본인이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게 조금 뭐 링크류를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,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연식이 좀 그래도 좋은 차, 그래도 뭐 1, 200만 원짜리, 2, 300만 원짜리 차가 아니고 7, 800만 원짜리 1000만 원 넘는 차, 이런 차를 보는데 하체에서 그래도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런 거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런 부식류들 사이로 물이 다 스며들면 어떻게 될까요? 물도 윤활 역할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평소 나던 찌걱찌걱 소리도 안 나요. 물이 들어가가지고. 네. 삐걱삐걱, 찌걱찌걱, 뭐 북북, 둥둥, 이런 각종 소리를 빗물이 모두 감춰버립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
비가 오는 날 시운전 해보시면 차가 조용했는데 그 다음날 한 2, 3일 지나고 나서부터 차가 어디서 찌걱찌걱 소리가 나고 둔덕을 넘어가니까 덕컹 소리가 나고 막 이럴 수 있어요. 예. 그렇게 하는데 하체 상태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를 맞아 가지고 고무류들이 다 젖었을 때 그때입니다. 그러니까 그건 역시 비 오는 날 차를 보러 가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 엔진 미션 상태를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, 물론 뭐 엔진하고 미션이야 달려보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떻습니까? 차량이라는 거는 고속주행도 해봐야 되고 또 저속으로 이렇게 달리면서 차량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소리들도 확인해야 되고, 네, 고속 주행을 하다가 킥다운도 해봐야 되고, 또 기어를 내려서 그 구간에서 계속 변속 주기를 늘려가면서 늘어지게 해보기도 하고, 이렇게 다양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, 일단 비가 오는 노면이 미끄러우면 위험하니까 고속 주행 해보기도 어렵고, 또 그런 다양한 제동 시험을 해보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 비 오는 날은 시운전 해봐도 차량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여름이에요. 여름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에어컨이겠죠. 근데 에어컨은 이 차 앞에 라지에타라고 하는 냉각수를 식혀주는, 바람으로 식혀주는 라지에타라고 하는 벌집 모양의 라지에타가 있는데, 그 라지에타 앞이나 뒤쪽에 보통 에어컨 콘덴사라고 하는 게 붙어 있습니다. 그것도 약간 벌집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, 거기도 역시 물을 맞아 가지고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? 훨씬 시원하죠. 그 왜 선풍기 틀어놨을 때 물 맞아 보세요. 바람 맞으면 훨씬 더 체감상 시원하잖아요. 나오는 바람도 가스가 잔량이 예를 들어 500 있어야 되는데 250만 있어도 그 물에 젖은 그 냉각 기운 때문에 500이 들어있는 효과를 냅니다. 에어컨도 시원하네. 덜커덕 계약서 쓰고 결정해가지고, 물론 다수의 또 그 아주 합리적인 그런 딜러들은 그런 부분에서 협의해가지고 또 고장난 부분 고쳐주고 하겠지만, 일단 중요한 건요, 비 오는 날은 이렇게 외관, 하체 상태, 엔진 미션,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정확하게 확인하기에는 매우 왜곡되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가능하면 비 오는 날은 절대 중고차 시장에 방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그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중고차 딜러 구루마가 세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. 비가 오는 날에는 왜곡되게 들리고 왜곡되게 보이고 그럴 때 될 수 있습니다.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, 날씨 좋은 날, 햇볕 좋을 때, 그럴 때 가셔가지고 차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, 또 딜러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시고, 꼼꼼하게 시운전도 직접 해보시고,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점을 참고하시라고 오늘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무런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영상이지만 하고 싶은 말씀을 드렸네요.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.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장마철이기도 한데 이럴 때 이제 에어컨 틀게 되죠. 집에 오시기 한 2분 전쯤에 에어컨 스위치 먼저 끄고, 그리고 송풍만 이렇게 하면서 나오시면 훨씬 더 쾌쾌한 냄새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구루마가 드리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. 제가 이제 4,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4,000명이 쉽게 만들어지질 않네요. 주변에 구루마 스토리, 구루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